아이가 힘들다고 부모님께 딱 털어놓으면 사실 순간적으로 부모님이 딱 듣는 순간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실 거거든요.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신호예요. 안녕하세요.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 무리짓기의 주동자, 잠재적 가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좀 나눠드렸는데요. 오늘은 이어서 너무 마음 아픈 아이들, 이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도록 할게요. 잠재적 피해자인 아이들은 주로 어떤 아이들이며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, 이 피해 경험이 얼마나 무서운지,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해줘야 될지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이 피해자 유형은 크게 두 유형이라고 앞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. 하나는 자신이 받는 이 부당한 대우에 보복하지 못하는 아이, 이미 위축되어 버린 아이, 더 극복하려 하지 않는 아이예요. 수동적 피해자라고 하거든요. 이 아이는 상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더 납작 엎드리는 스타일. 이 수동적 피해자의 경우에는 대체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. 자신의 그 어떠한 반응이 이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이 없는 거죠. 그래서 반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더 괴롭히지 않을까봐. 그런데 이거 잘못된 기대잖아요. 보통은 이 괴롭힘의 정도가 더 강해집니다. 내가 이 정도 괴롭혀도 가만히 있네? 그러면 이 괴롭힘의 정도가 더 세져요. 악순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. 학교 폭력을 당해보니 왜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지 알 것 같다. 온 세상이 나보고 그냥 죽으라고 소리치는 것 같다. 너희들 소원대로 죽어줄게. 올 초에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천안의 고3 학생 그 수첩에 적혀있던 문구예요.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다는 거죠. 무력감을 학습하게 된 경우거든요.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 고통에 대한 기억을 차단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돼요. 그런데 그때의 고통을 계속 차단하다 보면 이 폭력에 대해 훨씬 더 무감각해지고, 이건 결국 만성적인 불안과 심리적인 문제로 이어지게 되고요. 이 고통을 인식하고 관리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. 너무 안타깝죠.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다시 가해자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. 이건 환경이 만들어낸 공격성이거든요. 또 대면 상황에서는 표출하지 못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아이들이 간혹 있는데요. 이 아이들 중에 현실 상황에서 폭력의 피해자였던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. 이렇게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이 특정 친구들의 괴롭힘에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유형도 있어요. 반응적 피해자라고 하는데요. 이 괴롭히는 행동에 더 공격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이 대응 방법이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더라는 거죠. 더 괴롭힘을 부추기거나 결과적으로 본인이 도리어 더 큰 공격성을 보여서 심지어 가해자의 위치로 오르는 경우도 있거든요. 자, 그렇다면 이 괴롭힘의 피해자인 아이들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? 자, 우리 부모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건 심리적 지지자, 이것밖에 없어요. 부모님이 직접 나서서 직접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. 아이의 멘탈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일, 안아주시는 일, 언제나 네 편이라고 믿음을 주는 일, 별것 아닌 것 같죠?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역할인지 아시나요? 아니, 우리 부모님이 저 못된 아이를 내 이 귀한 아이 눈앞에서 다 걷어내줄 수 없어요. 아이들의 인간관계에 부모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. 친구 사이를 부모 의지로 맺어주는 것도 또는 찢어놓는 것도 부모님 의지대로 잘 되지 않아요. 모든 관계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아이의 몫이에요. 단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든든한 심리적 지지자예요. 이때 편이라는 건 내 아이의 잘못을 감싸고 도는 그런 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. 그저 부모님이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아이가 알고 있고, 그래서 아이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평소에 만들어 주셔야 돼요. 아이가 힘들다고 부모님께 딱 털어놓으면 사실 순간적으로 부모님이 딱 듣는 순간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실 거거든요.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신호예요. 이 무리짓기로
시작되는 괴롭힘에는 침묵의 규범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애들이 말하지 않거든요. 그들 사이의 비밀이거든요. 그런데 이걸 털어놓았다는 건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일이에요. 그런데 아이가 고민을 토로하려면 우리 부모님 뭐 하셔야 되겠어요? 잘 들어주셔야 되겠죠. 온몸으로 들어주셔야 돼요.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진지하게 들어주셔야 돼요. 말할 사람이 누구 하나 없었어요.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내 아이는 아니어야 돼요. 자, 그런데 아이가 부모님께 힘들다고 털어놓다가 우리 엄만 혹은 우리 아빤 말이 안 통하네, 일만 더 커지겠어, 이렇게 판단을 하는 지점이 있거든요. 어떨 때냐면 잘잘못을 평가할 때, 야, 너가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지. 또는 야, 그 애 가만둬서는 안 되겠네. 야, 그 애 엄마 전번 알아와. 뭐 이런 류의 판단과 해결사적 면모를 보일 때 아이들은 괜히 말했네, 일만 커졌어, 이런 생각이 들겠죠. 이것 대신에 얼마나 힘들었니, 많이 두려웠지, 걱정 많이 됐지, 엄마한테 이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, 이렇게 마음을 알아주고 또 이 마음을 쓰다듬어 주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아이거든요. 아이들도 알아요. 엄마가 이걸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걸. 대신 아이는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었을 뿐이에요. 그런데 아이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걸로 마무리 지을 수는 없잖아요. 아이가 제3자의 눈으로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알려주세요.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 속에 갇혀 있으면 객관성을 잃거든요.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막 그래요. 그 상황 속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는, 조금 더 넓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된다면 나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친구, 잘 안 맞는 친구, 적당히 친한 친구, 또 진짜 친구는 같은 반은 아니지만 또 다른 반에는 있고, 이렇게 조금 더 담담하게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이게 누구나에게 생길 수 있는 고민과 현실이라는 거, 그래서 쏙 쿨하게 여길 줄 알도록 대화를 많이 나눠주셔야 돼요. 아이들이 이 상황에 오랫동안 머물수록 자존감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못해서, 못생겨서, 내성적이어서, 이렇게 원인을 자기 내부에서 찾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. 이렇게 되면 아이가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게 돼요. 이 친구 관계는 대등해야 되는데 힘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그건 건강하지 않는 친구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 권력을 가진 아이에게 다 맞춰주고 또 잘 보이려 하고 그렇게 애써서 친해질 필요는 없다고. 그리고 어차피 이 관계는 영원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. 얘들아, 혹시 보고 있니? 꼭 기억해. 영원한 거 없어. 저렇게 막 뭉쳐다니는 것보다 나랑 잘 맞는 딱 한 명이 훨씬 더 값지다는 거. 그리고 이런 값진 우정은 언젠가는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.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맞지 않는 관계에 온 마음을 쓰지 말자는 거. 그리고 내 곁에는 언제나 든든히 지켜주는 나의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. 이걸 충분히 알려주시고 많이 안아주세요.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행동의 결정은 아이의 몫이에요. 그리고 아이가 한 그 결정은 우리는 존중해줘야 되겠죠.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주시는 게 우리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이고요. 딱 여기까지예요. 제가 오늘 이 무리짓기, 특히 괴롭힘의 피해자인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드렸는데요. 사실은 더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. 이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방관자와 방어자 아이들, 실은 이 아이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거든요. 이 영상을 시청하신 많은 분들의 자녀들은 여기에 속할 확률이 좀 커요.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안타깝게도 가해자로 변질되는 순간 또는 피해자가 되는 순간 있거든요. 그게 언제일지 알려드리고 부모님은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 거예요. 이 악의 고리를 끊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바로 이 아이들이거든요. 그래서 더 중요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오늘 묵직한 이야기였지만 우리 아이들의 인간관계에 조금 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,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이슈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안녕!